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중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마세라티 르반떼입니다. 르반떼만 하면 조금 심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콰트로 포르테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가져왔습니다. 한 대만 해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차인데 이런 차를 두 대나 골라서 시승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르반떼 그릴이라든지 전면부 봤을 때 굉장히 최신 자동차의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이 높이에서 보면 정말 멋있어요. 정말 무슨 마치 스포츠카를 보는 것 같고요. 어떤 그 독일 스포츠카나 아니면 미국의 스포츠카, 그리고 F페이스도 연상케 하는 그런 디자인이 이 프론트 페이스에 있고요. 이 윗부분이 살짝 덮어주는 이런 디자인도 요즘 들어서 최신 유행하는 그런 스포츠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그릴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독특한데 어쨌든 이 안에 액티브 그릴 셔터가 있어서 평소엔 닫혀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열리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굉장히 똑똑한 그런 디자인을 했는데 토잉 고리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이렇게 잘 숨겨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영리하죠. 그리고 마세라티 로고라든지 그리고 마세라티의 이 레이더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숨겼습니다.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프론트 페이스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비율도 굉장히 이 마세라티 비율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정말 디자인적으로 아주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봤을 때 고급감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트렁크가 움직이는 이것도 굉장히 고급스럽잖아. 잘 보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셀프 피어싱 리벳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리벳 처리도 아주 잘 되어 있고 매끈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준비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돈을 좀 썼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평소에 이렇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툴을 이용해서 스페어 타이어에 공기를 넣은 다음에 장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조금 더 들어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만 카돈이 제공하고 있는 우퍼 스피커가 이렇게 장착이 되고 있어요. 우퍼 스피커랑 이게 우퍼의 울림통입니다. 공간은 골프백을 만약에 넣어야 된다면 드라이버를 빼고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차가 5m짜리 차인데 5m짜리 차 치고는 그렇게 넓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는 그 보닛이 굉장히 긴 스타일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손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닫으려면 여기 버튼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다 버튼 놓으면 조금 불편하거든요. 여기다 버튼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아 놓는 게 사실은 더 적합하겠죠. 사실 FCA 그룹이 밀고 있는 방식인데 이게 전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테일램프 디자인은 어쩐지 그 마세라티의 다른 차들 그란투리스모라든지 그런 차들과 비슷한 느낌이 들고요. 이런 엣지 같은 것도 잘 줘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 그런 걸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곳에 마세라티 로고를 딱 장착을 해놨습니다. 차를 잘 아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을과 같이 빛났을 때 여기에 이제 그 그라데이션이 딱 빛나는 그 위치에 정말 멋을 아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26550R19라는 19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차는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그런 피렐리 타이어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사실 이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의 질감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긴 해요. 그런데 이 차는 어쨌든 최상급 트림이 아니어서 가죽의 소재가 그냥 기본적인 가죽의 소재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콰트로 포르테라든지 이런 차들을 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그런 가죽 질감을 보여줍니다. 플라스틱이 좀 있다는 건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충분히 고급감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그렇게까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문을 여니까 차체가 낮아지는 게 있어요. 차체가 에어 서스펜션을 갖고 있는데요. 에어 서스펜션이 문을 열면 자동으로 이렇게 차체를 조금 낮춰줘서 드나들 때 편리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르반떼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세웠을 때 이렇게 등받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앞뒤로 슬라이딩 하는 기능은 없는데요. 굳이 필요하진 않으니까요. 어쨌든 등받이를
뒤로 젖혔을 때 이 정도 각도인데, 이 정도 각도면 나쁘지 않겠다 생각되고요. 열선 스위치는 이 밑에 있습니다. 열선 스위치가 조금 낮은 곳에 있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상한 곳에 있다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보입니다. 그리고 도어 손잡이는 마세라티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그대로 살려놓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고 약간 매트하게 이렇게 그 크롬을 구성을 했네요. 살짝 당겼을 때 창문이 살짝 내려가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죠. SUV 중에선 이런 걸 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SUV임에도 불구하고 프레임리스 도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내려갔다가 닫았을 때 다시 올라오는,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USB 단자가 2개가 있고요. 차지 온리라고 되어 있죠. 양쪽에 있는 승객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스마트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이고요. 에어벤트가 2개가 있는데 SUV 뒷좌석 에어벤트 치고는 좀 작은 편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스타일링이 굉장히 밑으로 떨어지는 스타일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건 조금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헤드레스트는 적당한 수준이고요. 컵홀더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컵홀더가 이게 조금 크고 얕아서 좀 높은 높은 컵을 놓으면 반드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컵홀더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좀 높아져야죠. 스키스루가 있습니다. 스키스루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마세라티만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이 차라면 SUV의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키스루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단점이 없는 차는 당연히 없죠. 이 차는 근데 1억이 넘는 차, 1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차인데요. 이 가죽의 질감은 1억 1천만 원짜리 가죽의 질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까지 고급스럽진 않아요. 그 가공이 가장 덜 된 가죽일수록 더 비싸고 더 고급이죠. 근데 이 차는 두껍고 질긴 가죽입니다. 약간 유연할수록 비싼데, 이 차는 그렇게 유연하고 부드러운 가죽은 아니고 단단한 가죽이라는 느낌이 사실 이 차 차급에 걸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신PD, 이건 좀 찍어줘야 되는 것 같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또 엉덩이에 빠지시는 건가요? 진짜 이건 예술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정말 멋집니다. 이 라인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라인이거든요. 여기에 꾸미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서선을 쫙 그었을 뿐인데 이게 멋있는 거죠. 이 양감이라든지 이 곡선이라든지 이런 샤프한 느낌이라든지 스포티한 느낌,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전 모델에 비해서 조금씩 달라진 부분은 있는 것 같네요. 특히 그릴 부분은 많이 바뀌었고요. 여기 살짝 더 있을 뿐인데 이전보다 훨씬 더 산뜻한 느낌이 듭니다. 이 마세라티 로고는 어쨌든 이 타원형을 잘 이용해서 지금까지도 잘 이어가고 있는데, 예전에 그 레이싱 헤리티지를 잘 이어가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어요. 트렁크가 되게 깊다. 이게 워낙에 긴 전장을 트렁크하고 엔진에 너무 많이 할애한 것 같네요. 이 트렁크가 골프백을 세로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한 4개 들어가겠는데요. 파트로 포르테, 트렁크 공간만큼은 정말 압권이네요. 와, 실내 진짜 고급스럽네요. 이게 가죽이 진짜 이건 그 가죽 핸드백의 가죽이에요. 진짜 스티치라든지 이런 질감이 진짜 좋네요. 물론 단단한 느낌의 가죽이긴 합니다. 카시트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단단함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 가운데 부분은 가죽이 아니라 이렇게 헝겊 소재로 만들었는데, 이 제니아 소재가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헤드레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직물로 이렇게 박음질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얼핏 봐도 정말 우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 차는 이태리에서 최고가의 자동차잖아요. 이태리에서 대통령이라든지 수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차를 타야 된다면,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타야 된다면 결국에는 이런 차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뒷좌석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죽으로 만드나? 그냥 가죽 장인들이 그냥 똘똘 뭉쳐서 만든 것 같네. 이렇게 컵홀더가 아까와는 다르게 컵을 좀 더 높은 컵을 놔도 넘어지지 않도록 깊고 세우는 것까지 제공하는, 스탠드까지 따로 제공하는 그런 컵홀더입니다. 서포트까지 제공하는 그런 컵홀더죠. 여기 수납 공간도 좀 있고요. USB는 요 속에 숨어져 있어요. 12V 잭도 여기서 꺼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전 특이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여기에 뭔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죠? 어쨌든 이게 이렇게 수납 공간이 없는 이유는 아마 뒷좌석을 위해서, 뒷좌석 에어벤트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공간은 참 없습니다.
이 옆에 손잡이도 이렇게 가죽으로 덧대져 있어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정말 이 차는 좋은 차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차입니다. 이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화려함은 충분히 제공을 하지만 여기에 무슨 전자장비를 더한다거나 마사지를 더한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보는 거죠. 이 차에는 B&W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파워 & 윌킨스 오디오는 하만 그룹이에요. 하만 그룹이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삼성전자가 되겠죠. 르반떼에 하만 카돈이 장착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만 카돈 정말 좋은 오디오거든요. 정말 하만 카돈이면은 이 클래스에서 거의 하이엔드에 속하는 그런 오디오예요. 그런데 그 오디오가 이 오디오를 듣고 나면 오징어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 B&W 오디오는 정말 그 하이엔드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오디오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B&W가 선택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오디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거는 자동차라기보다는 예술품에 가까운. 네. 그렇죠. 네, 자동차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살짝 그런 느낌도 들어요. 정말 마세라티 2대, 오늘 마세라티 특집으로 한번 이렇게 꾸며 보려고 하는데요. 여튼 자동차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자동차라고 하면 실망을 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자동차 기준으로 평가하면은 사실 불리하니까 예술품의 바퀴가 4개가 달린 걸로 평가하면 훨씬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뭐 자동차로 놓고 봐도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금액이 너무나 하이엔드라서 자동차의 금액으로는 조금 납득하기 조금 어려운 금액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프리미엄, 보통 우리가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이건 럭셔리의 영역에 들어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프리미엄은 조금 더 좋은 차를 조금 더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럭셔리는 더 돈을 낼 필요 없는데 돈을 내는 거죠.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거 굉장히 그럴듯한 정의인 것 같죠. 만약 그러면은 약간 프리미엄은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사는 차고, 그렇죠. 럭셔리는 남의 돈으로 사는 차. 나쁜 표현으로 하자면 사치, 좋게 표현하면은 초호화. 대중적인 브랜드에서부터 럭셔리 브랜드까지 SUV가 사실 정말 어마어마한 캐시카우가 되면서 다들 SUV 개발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결국 이 녀석도 이 녀석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구나. 이분께서도 결국 이 마세라티도 그런 어떤 유혹을 이기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의 SUV인 거죠. 마세라티 역사의 최초의 그쵸? SUV고 마세라티가 처음에 SUV 안 만든다 그랬어요.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뭘 안 만든다 이런 건 다 뻥인 것 같아요. 이건 다 뻥인 것 같아요. 뭐 현대차는 뭐 LF 소나타 택시 안 만든다, 그랜저 택시 안 만든다, 이러다가 바로 나오고 자기 헤리티지를 조금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약간 부끄러움, 내가 운동 성능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상업적인 차를 만들어야 돼? 이런. 근데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례로 이제 포르쉐가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인데 사실 포르쉐가 카이엔이라는 SUV를 만들지 않았으면 지금 911이나 카이맨 이런 스포츠카를 더 좋게 만드는데 많은 자금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대중적으로 좀 볼륨을 많이 팔 수 있는 SUV 모델들이 히트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 카이엔을 포함해서 911이 더 포르쉐다운 그런 차가 나올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를 많이 팔아서 이 차를 더 좋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야? 네. 자존심을 그렇지만 버릴 수는 없어라는 게 녹아있는 것 같아요. 외관에서 딱 보면 SUV지만 SUV가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차를 디자인을 했어요. 맞아요. 마세라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가 있어요? 사운드. 네, 저도 마세라티 하면 사운드. 정말 저는 가장 많이 하는 게 마세라티는 자동차가 아니고 악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관악기 구멍 나 있는 것처럼 여기 달려서 손가락 이렇게 막으면 소리가 바뀌죠. 바뀌는 거야? 네. 여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소리로 차를 알아낸다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그렇죠. 마세라티만의 어떤 톤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진짜? 네. 이제 소리 딱 들으면 알 수 있다고? 소리 들으면 알 수 있죠. 진짜? 네. 알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이건 뭐야? 5대의 자동차를? 차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 5대의 사운드를 그러면 들려주고 지금 소리만 듣고 다른 차 무슨 차를 맞춰야 차인지를 되는 거야? 맞추라는 거예요? 그 5대 중에 한 대가 마세라티다? 차를 맞추시면 됩니다. 야, 좀 떨리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모르면 개망신이잖아. 맞춰봤자 본전이고. 아니, 소리가 그렇게 독특하다고 했으면 맞춰야 되는 거잖아, 이거. 모토그래프 장학 퀴즈가 시작되는군요. 그러니까 무슨 이 소리야? 저는 이게 마세라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마세라티 느낌인데 되게. 네. 이건 람보르기니야. 람보르기니 그리고 가는
저는 마세라티. 마세라티. 두 번째 차. 어? 뭔가 이건 굉장히 일단 소리가 탁한 걸로 봐서 터보가 들어가 있는 엔진이네요. 일단 한번 다 들어보자. 일단 다 들어보자. 이거지. 이게 마세라티네요. 아, 이게 마세라티네요. 이게 마세라티네요. 이게 이건 마세라티네요. 페라리 아니면 마세라티인데 마세라티네요. 이제 마지막 카스 컨택. 아, 잠깐, 이게 마세라티네. 아까 이게 페라리고 이게 마세라티네. 이게 마세라티. 아니야, 거꾸로인가? 아, 페라리랑 마세라티 진짜 비슷하구나. 이게 마세라티야. 자, 마세라티는 5번. 자, 몇 번인 것 같아요? 저도 5번. 5번. 저도 자, 5번. 마세라티는 5번. 네, 야, 그게 되게 비슷한데, 근데 이게 조금 다르네요. 조금 다르네요. 자, 4번은 페라리예요. 그죠? 네. 그러면 그러면 약간 1번이 람보르기니. 엄청 가깝습니다. 아우디 R8입니다. 아이씨, 뭐가 가까워? 하나 다 비슷하잖아. R8이지 않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아까 강병희 선수가 네, 터보라고 했던 네, 포르쉐 터보. 마스터 718. 박스터 718. 아, 사기통이구나, 이게. 소리가 그러네요. 뭔가 좀 빈약하더라니. 네, 네, 아쉬운 그렇군요. 차네요. AMG인가? 이건 AMG 사운드인데요. AMG GT. 네, C63 AMG.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역시 네. 조금씩 특성이 있긴 한데. 네. 딱 마세라티는 마세라티 사운드가 딱 혼자 있네요.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빛이 나네요. 네. 그리고 페라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도 있고. 사실 뭐 엔진은 페라리 쪽 공장에서 같이 생산돼서 마세라티에 올라가는 엔진들이 있으니까. 그죠? 마세라티는 소리로 귀로 타는 차 아니야? 네. 근데 거기서 가솔린 엔진을 빼버려? 그거는 자살행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실제 이 차는 마세라티 사운드가 나지 않는 건가요? 아, 한번 타보세요. 타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요. 타보시면 알 거예요. 기대가 되네요. 타보시면 알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스타일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요? 사실 어쨌든 좀 널쩍하고 납작한 게 마세라티의 어떤 고유 프로포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쿼트로포르테 쪽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SUV 르반테 모델 같은 경우는 그릴이 조금 더 살짝 커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이기는 해요, 이쪽도. 그릴이 좀 주먹이 들어가. 그냥 쑥쑥 들어가.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길 가다가 무슨 뭐 돌멩이 바위 같은 게 그냥 빡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근데 느낌이에요. 사실 이거는 정말 그 장식품이고요. 진짜 그릴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릴이 다 닫혀 있고요. 어쨌든 난 마세라티의 긴 보닛이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특히 쿼트로포르테는 차가 엄청나게 커 보이잖아요. 맞아. 쭉 길고. 그래서 실제 이 앞쪽에 이 도어에서부터 휠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아마 SUV 중에서 이런 비례를 가진 차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고성능 모델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죠. 비율이 굉장히 독특해요. 네. 마세라티 비율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장이 5m가 넘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공간이 많았죠. 근데 저는 그래서 좋아요. 타협하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이게 뭐 공간도 챙겨야 되고 뭐 이것도 챙겨야 되고 이러지 않고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가치 하나만 쫓겠다. 그게 이제 이런 디자인 스타일링, 마세라티 어떤 큐 디자인인 거잖아요. 그렇구나. 이런 스타일을 우린 포기하지 못해. 어쨌든 이런 스타일이 좋으면 사고 싫으면 사지 말고. 그렇죠. 뭐 그런 어떤 도도한 그런 네, 느낌이 마세라티에는 확실히 있죠. 네. 근데 굉장히 깔끔하네. 독특한 레이아웃이 있네요. 깔끔하네요. 그리고 흡기가 이쪽으로 하나 들어가는데 이거는 양쪽으로 뭘까요? 이렇게. 이것도 흡기죠. 냉각용이네요, 냉각용. 그냥 이대로 통과하잖아요, 이쪽으로 뒤로. 근데 그냥 떨어지네.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서 저기로 들어가네. 그러니까 터보 차저 쪽으로 일단 바람을 쏘네요. 그러게 네. 터보차저 자체가 뜨거워지는 걸 뭐 막아주는 뭐 이런 효과가 있나 보죠. 저는 생각하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뭐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지. 커버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안쪽에도 키. 지금 꼼꼼하다. 굉장히 두껍게 넣었어요. 꼼꼼해. 아, 역시 양쪽으로 있는 흡기 필터. 네.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양쪽에 세 개가 따로따로 공기가 딱 들어간다고요. 서로 이렇게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얼마나 멋있어요. 헤드 커버 자체가 빨갛게 딱 돼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고. 하지만 옆에 이렇게 마세라티 오. 각인이 또 멋지게 들어가 있죠. 이걸 커버로 덮어놓는 게 뭔가 죄악 같은데? 이 자체가 얼마나 예술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그냥 열어놓고 타야 되겠다. 이 상태에서 시동 한번 걸어보시죠. 그러고 싶어서. 나도, 나랑 생각이 너무 똑같아. 아, 이 정도 소리는 나줘야지. 마세라티. 자. 이 차 엔진 소리도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시동을 걸어주세요, 빨리. 오. 뭔가 굉장히 큰 톰이 울리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정도면 제가 이긴 거 아닙니까? 어때요? 진짜 딱 들리는 소리가. 뭔가 희한한데? 근데 뭔가 그쵸, 박력이 있어요. 저음 위주로 돼 있네요. 네. 디젤이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죠?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사운드가 나네요. 제 생각에 아마 이 차를 개발할 때 마세라티는 거의 한 50% 이상의 시간을 소리를 잡는 데 썼을 거예요. 그럴까요. 이 마세라티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길다란 차체인 것 같아요. 일단 이 보닛부터 이 라인은 엄청 길고 승객석이 뒤로 이렇게 많이 물러나 있는 거죠. 네. 요즘에 이제 이 크라이슬러 계열에서 이 뚜껑이 없는 뚜껑 없는. 네, 퓨얼 캠리스로 근데 많이 미국 가는데 차들은 다 캠리스로 많이 가요. 얘는 미국 차인가요? 이탈리아 차죠. 무슨 말씀이세요? 이탈리아 차죠. 한 건 뭐예요? 여기서 실내가 살짝 이렇게 엿보이는데 이 실내가 엿보이는 이 자체가 되게 고급스러워. 그 시승하면서도 진짜 고급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차는 그렇게 흔치 않은데 네. 이 차는 되게 고급이네 이런 느낌.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리고 실제 앉았을 때 착자감도 굉장히 그러니까 보통 보기엔 예쁜데 앉아보면 또 이게 너무 뭐야, 이런. 디자인에만 치중해서 불편한 시트들이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시트의 어떤 디자인과 기능성은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K7하고 좀 비슷해. 유럽엔 아예 없거든요. K7은 유럽엔 없고 미국 중동 쪽에만 수출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랑 그렇게 크게 겹쳐지는 시장이 많지 않거든요. 네. 한국 시장에서만 유독 이 차는 K7하고 닮았다는 소리를 듣겠죠. 비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납작하게 들어가 있는 차잖아요. 트렁크 리드의 높이도 낮고 그리고 가로로는 훨씬 더 넓고 그래서 사실 이런 그래픽은 뭐 특별한 디자인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래픽이기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따지면 사실 K7 외에도 뭐 갖다 붙일 수 있는 차는 굉장히 많아진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실제로 보니까 많이 다르네요. 약간 위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보이고 개성 있는 디자인인데요. 자, 그렇게 보면 사실 르반테 뒤쪽 테일램프는 그 그란 카브리오, 그러니까 마세라티의 이제 투도어 쿠페랑 카브리올레 버전, 그 차의 테일램프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맞아. 줘요. 이게 약간 그런 국산차하고의 연관관계 얘기하기 좀 그런데 르반떼 하면 딱 약간 반대? 반떼 느낌이 나잖아요. 반떼 느낌이 나는데. 반대를 몇 대를 살 수 있는 가격입니까 이게? 근데 외국에서 특히 일본 같은 데선 레반트라 그래요. 레반트. 레반트라고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네. 르반떼 하면 조금 뉘앙스가 그렇게 좋지 않는 느낌? 반떼 하면 네, 그런 게 좀 있네요. 지금이라도 우린 레반테라고 불러줄까요? 레반테. 레반테 레반테. 아니면 그래서 사실 저 이 차의 주행 감각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면 직접 한번 시승을 해볼까요? 그러시죠.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 네. 일단 한번 타봐야 돼. 타보면 어떤 차부터 타실래요? 저는 르반테. 네, 르반테부터. 레반트? 레반트부터 타보겠습니다. 레반트. 자, 레반트를 한번 타보죠.